미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건 이후. 이 문제에 있어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투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 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여성 정치인, 남성을 부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요즘은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주제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건 남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예.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예. 또는 사실 맞는 말을 해도 여성분들이 재수없다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자기들이 뭘 한다고, 예. 누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더 위하는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듣기 싫다. 그런 정도까지 제가, 여성들이 그동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왔던 역사가 정말 길구나. 배우고 있어요, 정말 저도. 그렇구나라고. 그건 그러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종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레이어의 미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사실상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 이 일을 겪었으니까 뭐 인간 사회라면 등장하기 마련인 이제 쭉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구구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국에서 보니까 미투로 인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와 또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논란 중에 하나가 보니까 미투는 어디까지가 미투인가. 네. 이것도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고 그것이 이제 정대화하는 과정. 거기서도 또 페미니스트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또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미투는 어디까지를 정의해야 하는 건가? 네. 일단 공장장님이 되게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미투를 지켜보고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성희롱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기도 하고 받아봤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90%의 여성이 성추행을 경험한다는 김여진 씨의 말이 나왔을 때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남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 일생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없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남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적어도 그것이 크게 장려하는 문제는 그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남자들이 태생적으로 기득권자로 태어나서 잘 모르는구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이 미투나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에 대한 오독이 참 많은 것 같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이 얘기했던 미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이 오독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막 오독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황만 이해하면 표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좀 위로 받으셔도 되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모신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디까지가 다정한 레벨의 미투가 다 네. 섞여 있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어저께도 한 토론회에서 네. 예를 들면 민병두 의원 사건이 미투냐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데 이제 민명도 의원은 자당 소속의 의원이니까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 정리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티라나 버크라는 사람이 미투의 창시자인데요. 그래요? 네. 기준을 한 5개 정도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미투가 이렇게 인식됐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어요. 보니까 저 당연히 찾아보니까. 있죠. 있고 예.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성별과 무관하다. 첫 번째가 성별과 무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해야 한다. 드러내고 보호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이든 혹은 뭐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성별과도 무관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예. 미투를 여성이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남성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최근에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예. 그 느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떤 피해, 의미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아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식해서 혹은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그 입장에 서본 적이 없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네, 그렇죠. 그건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명망가들의 운동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다. 권장한다가 아니고 부정적이지 않다. 네. 이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죠. 명망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관심이 딴 데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본 필요한 겁니다.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게 성폭력 성추행 대책위가 아니라 젠더폭력 대책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성폭력 성추행은 젠더폭력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 작은 개념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펜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펜스를 긍정한다. 예, 네. 우리가 흔히 2차 피해라고 하면 2차 피해 여성이 뭐 행실이 안 좋다거나 이런 식 예, 예. 조사 과정의 피해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펜스롤 직장 내에서 이제 여자를 배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네, 됐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물론 졸렬하고 방어적인 반응이긴 한데 가늠을 못하는 거죠.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네, 그래서 펜스룰 경계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다 나왔군요, 거기서도. 예, 일상적인 여성 배제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 내지는 승진을 막게 될 수 있고 네. 이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요 5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추가로 이제 강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네. 보니까 성추행과 성폭력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권력 관계 하에서 아, 권력 관계하에 있어야 한다.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수많은 그 레벨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다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정치인은 불륜 관련된 이야기고 어떤 정치인은 뭐 본인이 이제 그 현역 의원이 아니었을 때 얘기도 있고 뭐 짬뽕돼서 나오기도 하고 물론 정치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종다양한 물론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근데 미국에서 이게 권력 관계에 의한 것이 미투다라고 그러니까 정리가 되기 상하 시작했어요? 관계. 상하 관계. 예,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가 세 권력 가지 관계. 정도를 지금 이제 미투가 되려면 이게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권력 관계. 이게 미국에서 정리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요. 이건 네. 제가 정리한 아, 겁니다. 이걸 다 네, 보고. 보고 나서 지금 혼란스러워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직업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피해자들의 직업적 가치가 훼손. 그다음에 미래의 직업적 가치를 훼손당할 수 있을 때 미래 직업적 가치가 훼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추행과 성범죄가 동반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네. 지금 얘기하는 미투를 그나마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직업적 가치 훼손이라는 거 예를 들면 저 사람의 그 성추행을 내가 거부했을 때 내가 잘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 네. 그다음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하는데 내가 혹시 이러다가 수행평가 점수를 잘못 받지 않을까? 이건 미래의 직업적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그게 동반되어야 이게 이제 지금 권력관계의 미투의 의미가 아닐까. 근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리해봤습니다.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제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네. 네. 세민이 의원이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3분 좀 더 나오실래요? 어? 세민이 의원과 함께 미투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네. 사실상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을 겪었던 그리고 미투 창시자 네. 정했던 기준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고 네, 이어서 5개. 우선 네. 첫째, 성별 무관하다. 예.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하는 게 목표다.
두 번째,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미투를 여성이 주도하지만 남성이 적은 아니다. 세 번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느낌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명망가들의 운동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은 정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스룰을 경계하는데 이것은 뭐 술자리 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 업무에서 여성 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의 미투는 우선 권력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직업적 가치의 현재적 미래적 훼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범죄. 요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미투로 보는 것이 미투가 무작정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미투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광범위해지면서 물론 그 개별 사안들은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사회적 의제가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모든 레벨의 남녀 문제에 모두가 개입하게 되는 논란으로 발전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서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까지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이제 그걸 정리하신 거죠, 지금. 네. 말하자면. 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투 운동 혹은 성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이게 미묘하고 섬세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선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주의, 떼거리 저널리즘, 우리 언론의 병폐가 그대로 이 미투 운동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투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께서 미투의 범위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얘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투가 하염없이 넓어져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투의 운동의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미투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선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 의제가 있는데 다른 의제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속 주요 뭐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 부분에선 뭐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가 미투 폭로자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데 그 아무래도 그 진보 쪽이나 개혁 쪽의 남성들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 대해서 연대를 표명하기도 하고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전제돼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자꾸 기사나 이 방향이 뭐 안희정 지사의 문제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뭐 그런 민주당은 그 지방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져야 될 책임은 그것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건 지지율 하락이건 그건 책임지고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또 다른 데서 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과, 유불리와 연결시키는 태도나 정파적인 접근은 저는 뭐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비판하면서 계속 비판하면서 기자들이 가장 먼저 여론조사 기관에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이거 여론조사 그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지방선거 어떻게 될 거 같냐, 본인들이 정작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 이율배반이죠. 정치랑 연결하지 말라, 훼손시킨다고 앞에서는 말하는데 제일 궁금해합니다. 그 태도 자체도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을. 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펜스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방어적이고 졸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남자들도 동의하는데 저도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찾지 못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펜스룰에서 더 경계해야 될 것은 펜스룰이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업무에서 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남성들이 술자리나 회식을 펜스들과 연결시키게 되냐면 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계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술자리와 회식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펜스들이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게 과다하게 일상 업무에서 여성과는 팀을 안 짜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이게 미국의 사례에서 이미 검증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터져나온 얘기예요, 이건. 네, 펜스룰은 특히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위축되는 흐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이고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거 당연한 것 같고요. 너무 근본적인 문제가 동시다발로 다양한 층위에서 터져 나와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이렇게 의견을 먼저 갖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경청하고 때로 관망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게 같이 필요할 것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네. 저도 궁금해서 이제 쳐다보면 미국은 이제 이 논란이 좀 더 지나간 다음에는 그 여성계 내에서도 논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다종다양한 레벨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무고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무고한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폭로자들을 네. 위축시켜서 네. 그걸 강조하면 안 된다. 그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류와 네. 큰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남녀의 이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를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는 여성계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여성계도 미국에서는 갈라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우리도 SNS상의 여론이나 보면 무고죄를 강화하자는 청원이 이미 청와대 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어저께 그 성폭력 대책위에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피해자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은 무고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 말자.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성계 내에서 미국에서는 크게 논란이 됐다는. 우리도 곧 여성계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다 면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똑같더라고요. 남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이게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정교하게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모셔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미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건 이후. 이 문제에 있어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투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 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여성 정치인, 남성을 부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요즘은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주제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건 남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예.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예. 또는 사실 맞는 말을 해도 여성분들이 재수없다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자기들이 뭘 안다고, 예. 누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여성을 더 위하는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듣기 싫다. 그런 정도까지 제가, 여성들이 그동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왔던 역사가 정말 길구나. 배우고 있어요, 정말 저도. 미투는 어디까지를 정의해야 하는 건가. 네, 일단 공장장님이 되게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미투를 지켜보고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성희롱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기도 하고 받아봤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90%의 여성이 성추행을 경험한다는 김여진 씨의 말이 나왔을 때 제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남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 일생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없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남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적어도 그것이 크게 장려하는 문제는 그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남자들이 태생적으로 기득권자로 태어나서 잘 모르는구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이 미투나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에 대한 오독이 참 많은 것 같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이 얘기했던 미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번째가 성별과 무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해야 한다. 드러내고 보호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이든 혹은 뭐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성별과도 무관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번째가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예. 미투를 여성이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남성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예. 그 느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아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식해서 혹은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그 입장에 서본 적이 없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네, 그렇죠. 그건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걸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명망가들의 운동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다. 권장한다가 아니고 부정적이지 않다. 네. 이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죠. 명망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관심이 딴 사람들이 있고 그게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이 오독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오독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황만 이해하면 표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좀 위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 그 말씀을 그다음에- 드리려고 모신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디까지가 다정한 레벨의 미투가 다 네. 섞여 있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어저께도 한 토론회에서 예. 예를 들면 민병두 의원 사건이 미투냐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데 이제 민명도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이니까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 정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티라나 그러니까요. 버크라는 사람이 미투의 창시자인데요. 아 그래요? 예. 기준을 한 5개 정도 얘기했습니다. 아 이미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미투가 이렇게 인식됐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어요. 보니까 저 당연히 찾아보니까. 있죠. 있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성별과 무관하다. 아 그렇구나라고. 그건 그러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종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레이어의 미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사실상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 이 일을 겪었으니까 뭐 인간 사회라면 등장하기 마련인 이제 쭉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구구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봐 주십시오. 미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미투로 인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와 또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논란 중에 하나가 보니까 미투는 어디까지가 미투인가. 네. 이것도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고 그것이 이제 정대화하는 과정. 거기서도 또 페미니스트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또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은